진리란 과연 무엇일까요? 그리고 인류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요? 오늘은 철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탐구, 바로 진리를 찾는 방법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그 역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. 사실 이 질문, 우리는 어떻게 진리를 찾는가? 이게 바로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생각을 이끌어온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. 그래서 사람들은 늘 올바른 방법, 즉, 진리에 이르는 그 길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탐구해 왔습니다. 알고 보면 철학의 역사라는 게요, 결국 지식에 도달하기 위한 이 수많은 길들이 서로 어떻게 경쟁하고 또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 여정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한번 따라가 보시죠. 자, 그럼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? 바로 이곳에서 실제 본질이 뭐냐를 두고 벌어진 최초의 거대한 논쟁들이 철학의 가장 기초적인 도구들을 만들어냈습니다. 철학이 딱 시작되자마자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갈등과 마주하게 됩니다.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했듯 현실은 강물처럼 끊임없이 변하는 걸까요? 아니면 제논이 주장했듯 모든 움직임은 사실 환상이고 진짜 현실은 영원히 정지된 상태인 걸까요? 이 엄청난 질문에 소크라테스가 아주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. 진리는 저 바깥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에서 서로 묻고 답하는 대화를 통해 발견된다는 거였죠. 그의 뒤를 이은 두 제자,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걸 더 정교하게 다듬었죠. 플라톤은 개념을 나누고 분류하는 분할법으로, 아리스토텔레스는 연역법이라는 논리의 규칙으로 진리에 접근하는 체계를 세웠는데요. 이 두 사람의 방법이 무려 2000년 동안 서양 사상을 지배하게 됩니다. 그런데 과학이 등장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질문이 던져져요. 진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머릿속의 이성을 믿어야 할까요? 아니면 눈앞의 경험을 믿어야 할까요? 이 질문이 바로 근대를 둘로 딱 가르는 거대한 분기점이 된 거죠. 프랜시스 베이컨이 이끈 증거를 중시하는 경험론과 르네 데카르트가 내세운 논리를 중시하는 합리론이 정면으로 맞붙게 된 겁니다. 특히 데카르트는요, 정말 그 어떤 것도 의심할 수 없는 단 하나의 확실한 진리를 찾고 싶어 했어요. 그리고 그가 발견한 유일한 확실성이 바로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나 자신의 존재였습니다. 이게 바로 그의 모든 철학의 출발점이 된 거죠. 그런데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문제가 터집니다. 데이비드 휴me 같은 철학자들이 나타나서 경험만으로는 A가 B의 원인이다 라는 인과관계조차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거예요. 이건 과학의 뿌리를 흔드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발견이었습니다.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인물이 바로 칸트입니다. 칸트는 진리라는 게 단순히 경험이나 이성, 둘 중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마음의 틀과 외부에서 오는 경험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주장하면서 이 오래된 논쟁을 종합하려고 했습니다. 자, 이제 좀 혁명적인 아이디어로 넘어가 볼까요? 만약에 말이죠, 진보라는 게 조화가 아니라 갈등 그 자체에서 태어나는 거라면 어떨까요? 헤겔은 역사를 더 나은 관념을 향한 아이디어들의 끊임없는 충돌과 종합 과정으로 봤습니다. 그런데 마르크스는 이 구조를 현실 세계로 확 끌고 내려오죠. 역사는 결국 물질적인 조건을 둘러싼 계급 간의 투쟁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투쟁은 피해야 할 나쁜 게 아니에요. 오히려 그게 바로 낡은 걸 부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유일하고 또 필연적인 역사의 엔진이라는 겁니다. 그렇다면 발전의 동력은 정말 투쟁밖에 없을까요? 이런 갈등 중심의 세계관에 대한 대안은 없을까요? 20세기에 등장한 통일사상은 바로 이 질문에 답하면서 역사를 다시 보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합니다. 이 방법론의 핵심은 투쟁이 아니라 수수작용, 그러니까 주고받는 작용입니다. 우주의 근본 원리는 파괴적인 충돌이 아니라 어떤 공통의 목적을 중심으로 한 조화로운 상호작용이라는 거죠. 그래서 발전 과정도 다르게 봅니다. 먼저 중심이 되는 목적이 서고요. 정, 이걸 바탕으로 주체와 대상이 관계를 맺고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통해 더 높은 차원의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낸다. 합, 바로 이 정분합의 3단계를 거친다는 겁니다. 이 관점의 정말 재밌는 점은요,
이게 사물이 어떻게 똑같이 유지되는지, 즉 안정성과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지, 즉 발전, 이 두 가지를 하나의 원리로 설명한다는 거예요. 고대 제논이 말했던 정지와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했던 운동이 사실은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보는 셈이죠. 자, 그럼 이 새로운 방법론이라는 렌즈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철학의 역사를 다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? 이 관점에서 보면 과거의 방법론들은 틀렸다기보다는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. 변화, 정지, 이성, 경험 같은 진리의 한 단면을 날카롭게 포착했지만 이것만이 전부다라고 주장하면서 전체적인 균형을 놓쳤다는 거죠. 자, 이 표를 보시면 핵심적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. 먼저 진보의 추진력을 보면 헤겔과 마르크스는 둘 다 모순과 투쟁을 꼽았어요. 반면에 통일사상은 목적을 중심으로 한 조화로운 수소작용을 이야기합니다. 이건 당연히 발전의 구조나 최종적인 통일의 성격에 대해서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이어지겠죠. 갈등을 잠시 덮어두는 거냐, 아니면 근본적인 조화를 실현하는 거냐 하는 큰 차이입니다. 결국 질문은 이겁니다.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 갈등과 파괴의 이야기일까요? 아니면 우리는 목적과 조화를 향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? 어쩌면 그 선택은 바로 우리가 어떤 방법을 따르느냐에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.